안녕하세요. 우수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혼이 부끄러운 일도 사회생활의 결격 사유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죠.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혼의 고통은요, 부모를 잃었을 때만큼 큰 상실감과 상처를 남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혼 생활 중에 힘듦이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이랬든 저랬든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혼자가 되고 싱글의 자유로움을 즐기면서도요, 사람들은 다시 함께 사는 삶을 꿈꿉니다. 혼자라서 느끼는 자유로움이 둘이 함께 했을 때 느끼는 안정감과 안정감을 포기할 만큼은 아니란 얘기도 되겠죠. 이미 결혼이 무엇인지 맛을 본, 나름대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돌아온 싱글 남녀들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잘하는 법과 결혼으로 얻는 이득과 손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요. 각 500명 정도의 돌싱 그들 중에 결혼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었고 그 다음에 결혼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이길 누구나 바라겠죠. 이들에게 이런 안정적인 결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돌싱 남성들이 생각하는 성공하는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요, 상호간의 조화였습니다. 그리고 돌싱 여성들이 생각하는 성공하는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녀의 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죠. 여성의 권리의식이 강해진 시대이니만큼 남녀가 서로 현실적인 능력이나 가정환경도 너무 차이나지 않을 때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남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좋은 상대란 경쟁력이 있는 안정된 직업군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최대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의 장점으로 꼽는 안정감의 제고,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 자기 확장의 기여, 그리고 애정행위, 이들 중 최고의 장점이 무엇인지 각 남녀들에게 물어보았는데요. 남자들의 첫 번째 결혼의 장점은 40%의 비율로 애정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37%의 비율로 안정감의 제고였습니다. 안정감의 제고란 안정적인 기분이 향상되고 올라가는 느낌이죠. 결혼해서 남자는 부부 두 사람의 관계를 중시했고요. 여자는 정서적, 경제적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결혼으로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들이 결혼으로 덕보려고 하는 심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고 했고요. 여자들은 생활 속의 불평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이 결혼으로 덕보려고 하는 심보라고 대답한 건요, 평소 남녀 평등을 외치고 육아나 가사에 동등한 참여를 주장하는 여자들이요, 경제적으로는 남자에게 기대려는 모습을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반면 여자들은 결혼한 이후의 역할 불평등이 결혼 생활의 폭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합해서 보면요, 남자들의 55%는 결혼은 얻는 것이 많은 이득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요, 30%만이 결혼이 삶의 플러스가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성들의 결혼관이 남성보다는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여성들의 시각은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장기간, 어떻게 생각하면 불과 5, 60년 전까지죠,
이때까지 이어온 가부장적 문화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그런 피해의식, 집단 피해의식이죠. 가부장적인 결혼 관행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중시되는 이런 사회에서 함께하는 삶, 결혼이 행복한 결혼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는 게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부부간의 평등과 친밀성입니다. 부부관계는 다른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원가족은요, 개인의 나의 사회적 관계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무리 친밀해도요, 가족 내 부부관계는 일방의 이야기로만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는요, 서로가 태생적 민낯부터 모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상대의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더라도 받아들이고 살거나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속았다고 분노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친척도 나의 결정권이라는 게 1도 없는 랜덤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요, 부부는 인간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런저런 간섭이나 부추김이 있었건 없었건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가족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요, 나의 지분, 너의 지분을 따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흔히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땅이 없는 지구, 하늘이 없는 지구, 상상이 되시나요? 부부는 둘만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평등한 시작입니다. 둘만의 세계에 씨앗을 뿌리고요, 땅과 하늘이 친밀해야만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햇살이 필요할 때도 있고 비가 와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뜨겁지도 축축하지도 않은 이런 미풍의 산들바람이 평온을 유지해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친밀함이 없다면 아무 때나 비가 오고 싹이 나자마자 썩기만 하고 썩기만 하겠습니까? 썩은 것은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땅과 하늘의 친밀한 조화, 각자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것이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의 역할이 엄연히 다른데, 땅이 하늘에 삿대질을 하고 하늘은 땅이 못마땅해서 번개만 치고 있다면요, 그곳은 인간이라는 사랑이 살 수 없는 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죠. 이 믿음은, 무조건적 믿음은요, 의존을 부릅니다. 믿음은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의 언행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불안을 만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굳건해져 갈 겁니다. 이건요, 일관된 책임감을 서로에게 보여줬을 때 단단하게 쌓여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의 행동과 말, 태도의 쌓임이죠. 축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나 사회적 관계의 사람들에게는요, 허위로 꾸며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낯을 드러내야 하는 가족은요, 삶 속에서 그 책임감의 깊이를 알게 될 테니까요. 재혼에 대한 남녀의 약간은 동상이몽 같은 설문을 보면서 다시 하는 결혼은 룸메이트가 아닌 소울메이트로 가족을 꾸리려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노력이란 서로가 평등과 친밀함, 그리고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신뢰를 갖춘 책임감이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겠죠. 그런 내가 되기 위한 노력,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